자, 대충 1년쯤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방음, 차음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창밖의 외부 소음, 집안에서 들리는 각종 생활 잡음에 노출되어 있는 홈 레코딩 환경에서는 감도가 낮고 근접 마이킹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더 유리한 감이 있다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왜 홈 레코딩에서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금액대별로 어떤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품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음향에 관심이 있다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제품들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검증이 워낙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언급이 잘 안 되는 제품들이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또 설명을 하겠어요. 하지만 제 채널에 계시는 수많은 홈 레코딩 초보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왜 다이나믹 마이크가 홈 레코딩에 유리하다는 말이 도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굳이 입 아프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떠올릴 법한 마이크는 이렇게 생긴 콘덴서 마이크겠죠. 이런 마이크는 감도가 높아서 수음력이 강하고 마이크 캡슐의 재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좀 더 넓은 대역폭을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나믹 마이크라 하면 이렇게 손에 들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감도가 낮으며 마이크 캡슐의 특성상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 대역폭이 좁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콘덴서 마이크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 왜 저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추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크의 감도에 있습니다. 감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밀리볼트 퍼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표현되는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1m 거리에서 94dB SPL의 음압을 나타내는데, 밀리볼트 퍼 파스칼이라고 하면은 1m 거리에서 94dB SPL의 소리를 마이크로 쐈을 때 마이크가 이 소리를 몇 밀리볼트로 환산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보통 감도가 10mV 퍼 파스칼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요.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수음이 가능하고 셀프 노이즈도 훨씬 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멀리서 들어오는 소리를 더 잘 수음하기 때문에 홈 레코딩처럼 방음, 차음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창밖의 오토바이 소리, 거실에서 가족들이 TV 보는 소리 같은 잡음들까지도 마이크로 다 들어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작업실 아래층에 있는 식당의 환풍기 소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다이나믹 마이크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대표적인 콘덴서 마이크인 노이만 U87AI의 경우 28mV 퍼 파스칼이라는 감도를 자랑하지만, 전설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인 슈어 SM58의 경우 1.6mV 퍼 파스칼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음력은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만큼 멀리서 나는 소리를 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은 곧 주변에서 들리는 불필요한 잡음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감도가 낮은 다이나믹 마이크를 소리가 나는 입과 가까이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주변 잡음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본래 녹음받아야 하는 목소리만 더 강조해서 녹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에 오만 잡음이 다 들어가는 무대 공연 현장에서 감도가 낮은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이 쓰이죠. 무대 현장에서 U87 같은 감도 높은 콘덴서 마이크 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감도가 낮은 마이크를 근접 마이킹해서 최대한 주변 잡음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마이크로 수음받아야 하는 타겟 소스만을 최대한 깔끔하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지간한 콘덴서 마이크들이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대역폭이 더 넓어서 우수하기 때문에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스튜디오 녹음 현장에서는 콘덴서 마이크가 더 많이 쓰이죠. 하지만 홈 레코딩 초보자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저가형 콘덴서 마이크 제품들은 마이크의 설계 구조상 좋은 대역폭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이 정도 제품은 되어야 대역폭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 정도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저가형 콘덴서 마이크에서 나는 깡통 소리보다는 중저역이 잘 나오는 묵직한 다이나믹 마이크 소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10몇만 원이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으니 이러나 저러나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는 감도가 낮기 때문에 게인을 증폭할수록 마이크의 노이즈 플로우도 더 쉽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만약 녹음을 다 하고 나중에 믹싱 작업을 하는데 마이크에 치 하는 히스 노이즈가 거슬린다 하시면 웨이브즈의 엑스 노이즈 플러그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노이즈 플로어처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노이즈는 그나마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으니 궁합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이나믹 마이크를 어느 정도 거리에 두고 쓰는 게 좋으냐?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는 근접 마이킹을 타겟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펙시트만 봐도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 맥스 SPL 값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수음할 수 있는 최대 음압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이서 내고 소리를 크게 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만큼 원소스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외부 소음과의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이 대고 쓰라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댔을 때 중저역에 부밍되는 근접 효과가 덜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주변이 시끄러운 공연 현장이나 홈 레코딩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슈어의 SM7B 같은 마이크는 5cm 이내로 거의 잡아먹을 듯이 가까이 대고 써야 좋은 소리가 나오죠. 그 외에 SM58 같은 스탠다드한 다이나믹 마이크는 녹음할 때는 10에서 15cm, 그리고 라이브 공연 현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공연이나 무대에서 노래 부를 일이 많이 계시는 분들은 현장 나가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용하시면 음향 감독님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성량이 커서 마이크를 좀 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량이 큰
크다면 마이크를 떼는 게 아니라 개인 증폭을 그만큼 덜 하면 돼요. 여러분은 성량이나 음악 장르와 관계없이 마이크는 가까이 붙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멀리 떨구는 만큼 주변 잡음의 진원지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잡음에 취약해지고, 또 공연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흔히 하울링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으로는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의 원인이 됩니다. 피드백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다이내믹 마이크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다이내믹 마이크의 본고장은 일단 슈어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전설적인 라인업 SM57, SM58, 베타58A가 있습니다. 먼저 이 SM57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기에 많이 물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기에도 많이 쓰이지만 보컬 녹음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라이브 클립 영상 현장 녹음을 가면 이 SM57을 들고 가서 보컬 녹음을 받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 대통령 연설하는데 많이 등장하는 마이크기도 합니다.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윈드스크린이라고 불리는 A2WS 제품을 같이 사서 끼워 넣으면 그럴듯한 보컬 마이크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SM57을 가지고 라이브 현장 녹음을 많이 해봤는데 해당 작업물 들어보시면서 소리 어떤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무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인 SM58입니다. 스튜디오든 행사 음향 업체든 이 SM58은 무조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은 마이크입니다. SM57과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고음역대에서 SM57이 조금 더 부스팅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정도는 약간의 취향 차이일 뿐 성능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 아무거나 사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SM58은 내구성 좋기로 유명해서 음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이크가 아니라 몽둥이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헤드가 다 찌그러질 정도로 떨어뜨렸는데도 멀쩡하다는 썰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스위치가 있는 모델, 없는 모델로 나뉘어져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버스킹처럼 라이브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위치가 있는 제품을 사면 편리하겠죠. SM58은 아이유님이 집콕 시그널이라는 컨텐츠에서 적재님과 방구석 라이브를 선보였을 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위에 카드로 첨부해 드릴 테니 소리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게린님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라는 곡이 스칼렛 오임페와 SM58 조합으로 녹음된 소스로 만들어졌다는 썰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해당 곡 들어보시면 58이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베타58A입니다. SM58보다 상위종인데요. 캡슐 재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다이내믹 마이크에서 부족한 고음 대역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왔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베타58A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58A는 아이유님의 이지금 채널에서 팔레트라는 콘텐츠를 할 때마다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이동 편의성이나 미관상 무선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팔레트에서는 꼭 유선 모델을 사용하더라고요. 팔레트에 나오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라이브를 들어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슈어에서 추천드릴 제품 중 마지막 제품은 베타87A입니다. 얘는 다이내믹 마이크가 아니고 콘덴서 마이크인데요. 아니, 다이내믹 마이크 추천해준다면서 왜 콘덴서가 나오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생김새로 알 수 있다시피 핸드헬드 방식으로 나온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여타 다이내믹 마이크처럼 주변이 시끄러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도가 낮게 만들어졌지만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대역폭이 아주 넓게 나오는 제품이죠. 다이내믹 마이크는 감도가 낮아서 주변 잡음이 덜 들어가는 대신 대역폭이 좁은 게 아쉬웠지만, 이 베타87A는 감도가 낮은 콘덴서이기 때문에 주변 잡음도 해결하고 대역폭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얘는 콘덴서 마이크라 팬텀 파워를 넣어야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가 없는 앰프 기기에서는 물려 쓸 수가 없어요. 버스킹 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베타87A는 무대나 라이브 공연 현장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마이크입니다. 각종 방송 및 콘서트에서도 베타58A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인 만큼 소리는 검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제품은 무선 마이크로 출시된 베타87A고요. 얘네는 엄청 비싸니까 일단 제껴 두시고 이렇게 생긴 유선 기본형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니까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컨텐츠는 이모진님의 리무진 서비스 방송에서 이 마이크가 쓰입니다. 에스파 윈터님이 출연하신 회차를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슈어 이외의 다이내믹 마이크로 유명한 브랜드는 제나이저죠. 슈어만큼은 아니지만 엄연히 독보적인 2인자로서 나름대로 굳건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나이저에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이 845와 이 945인데요. 845의 경우 SM58과 같은 급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도도 낮고 무난하니 묵직하게 중저역 잘 나오는 마이크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슈어 마이크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에 반해 제나이저 마이크들은 가격 변동이 없었어서 슈어 마이크 대용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몇만 원이라도 절약하겠다 하실 분들은 SM58 말고 이 845만 가셔도 충분히 좋은 소리 나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945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베타58A처럼 다이내믹 마이크에서 대역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시된 마이크입니다. 캡슐에 네오디뮴 재질이 들어가면서 더 빠른 진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대역폭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의 콘덴서 마이크 쓰는 것처럼 고음역대가 시원하게 잘 나오니까요. 좀 더 넓은 대역의 녹음 품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타58, 베타87과 더불어 이 945까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45로 녹음된 곡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다이내믹 마이크가 왜 홈 레코딩에서 유리한지와 더불어 어떤 마이크들이 있는지 제품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홈 레코딩 한다고 하면 당연히 콘덴서 마이크가 디자인도 그렇고 더 기분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잘 고민해보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